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장정원님, 윤쌤 멋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이런 거 은근 좋아져요. 종합 백신 맞고 부작용 오는 거 아닌가? 사실 접종 브레이크라 그래요. 부작용이요. 그건 이제 알러지 반응, 일종의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과면역 현상이라 해서 갑자기 면역이 너무 급격하게 획득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대부분의 접종 브레이크는요, 주사 맞고 10분 이내에 나타나요. 얼굴이 붓고 눈이 퉁퉁 붓고 몸을 간지러워하고 구토를 유발하고 심하면 숨을 못 쉬는 것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굉장히 아나필락틱 쇼크라 그러거든요. 그거를요, 이러한 급진적인 과면역 현상은요, 대개 1-20분 이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1-20분이 지나서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면역 획득에 의한 어떤 백신 브레이크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시고요. 그냥 좀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그냥 좀 자면 나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료 자주 토하는 고양이 사료는 사료를 자주 안 토하는 고양이 사료로 바꿔줘야겠죠. 찾아봐야지 얘가 어떤 사료를 소화를 잘 시키는지. 대체로 이제 게스트로인테스티날이나 이런 종류,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으로 나온 처방식 같은 거나 소화가 잘 되게 나온 사료들이 따로 있어요. 각 회사들마다. 그래서 그런 사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스트로인테스티날 사료도 괜찮고요. 뭐 바이옴 사료 이런 거 괜찮거든요. 주로 소화장애용으로 나온 사료를 한번 먼저 먹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료들은 또 메이저 회사에서 나와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데 사료들이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만드니까 그런 쪽 사료 먹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료를 안 씻고 그냥 삼켜요.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저도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지만 제 급한 성격에 못 참고 3번 씹으면 저 그냥 삼킵니다. 웬만한 거 전부 다요. 지금도 꼭꼭 씹어 안 먹지만요, 제 소화력이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요, 사람과 달리 고양이 이빨은 쉽게 나온 이빨이 아니에요. 쪼개기 위해 나온 이빨이에요. 찢기 위해 나온 이빨이고요. 사람처럼 평평한 어금니가 없고요. 두 번째, 아밀라제에 의한 아밀라제 분비가 없어요. 구강 내에서. 왜냐하면 탄수화물 소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입안에서 1차 소화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즉 삼킬 수 있게 찢거나 삼킬 수 있게 쪼갤 수 있는 이빨만 있어요. 평평한 어금니도 없고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오래 씹는다 그래서 소화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오래 씹는 거랑 소화 기능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단지 목으로 넘길 수 있게 작게 자르는 기능만 있어요. 이빨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킬 수 있으면 당연히 그냥 삼키고요. 한 번에 삼키기 너무 크다 싶으면 찢거나 쪼개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모든 고양이 사료들은요, 그래서 그냥 삼키게 나옵니다. 굳이 쪼개지 않아도 괜찮게 나오고요. 쪼갤 정도로 크게 나오는 사료들은 대부분 이빨을 닦을 용도, 쪼개는 과정에서 약간의 작용으로 이빨을 닦는 용도로 나오는 거지 크게 소화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삼켜도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삼키는 게 작은 사료들, 알갱이 같은 경우 그냥 삼키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굳이 막 쪼갠다고 오독오독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애가 구토를 했다 그러면 이게 리거지테이션인지 바미팅인지, 즉 토출인지 구토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배를 욱욱 거리면서 토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아무런 전구 증상 없이 칵칵 하면서 그냥 토했는지, 요거 보시고 이게 토출이다, 구토다를 인지한 다음에 병원 가서 설명할 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출을 했습니다, 구토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엑스레이 볼 때 포커스가 바뀌어요. 식도를 보는지 아니면 위장을 보는지. 치료할 때도요, 식도염을 의심할 건지 아니면은 상부 쪽, 그러니까 위에 상부 쪽을 볼 건지 아니면 위 자체 문제를 볼 건지 아니면 소화기 전체를 볼 건지, 이게 우리도 보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토다, 토출이다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잘 안 씻고 먹어서 거대결장 걸렸대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잘 안 씻고 먹으면은 거대결장이 걸린다. 전혀 그래서 상상 못한 말인데요.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죠? 일단은 거대결장하고 씹고 안 씹고 연관관계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막 굴려보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 사실이 있나? 내과학이 뭔가 바뀌었나? 내가 모르는 논문이 새로 발표된 논문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제 짧은 내과학적 지식으로는, 전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방끈이 길진 않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거하고 거대결장하고 상관관계는 지금 전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거대결장하고 씹어먹는 거 상관관계가 있나를 계속 고민 중인데, 이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멘트 한번 달아줘 봐보세요. 저는 지금 상관관계를 못 찾겠어요. 잘 안 씹어먹는 거하고 거대결장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맨날 꼭꼭 씹어 먹지 않으니까 전 변비에 계속 걸려야 되는데 저 변비 없거든요. 저는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데 변비 없는데. 고양이 양치시키다가 문득 깨달았는데 사람도 이빨 안쪽에 치석이, 고양이가 이빨 안쪽에 치석이 의외로 별로 안 쌓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빨 안쪽까지 너무 닦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요 질문 가끔 받는데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빨 안쪽에 치석은 거의 안 쌓여요. 그러니까 굳이 이빨 안쪽을 닦느라고 고양이랑 씨름하지 마세요. 고양이 이빨 안쪽 닦는 거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 물론 안쪽까지 닦아주면 좋겠지만요,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에 비례해서 안쪽까지 닦아줄 가치가 있냐 물어보면 전 없다 그래요. 겉에만 닦아주시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너무 싫어하면 그나마 이빨 닦기 편한 데만 닦아주시라고 그래요. 물론 가장 많이 끼는 것은 안쪽 어금니 바깥쪽입니다. 고양이의 가장 안쪽 어금니의 바깥쪽이 제일 많이 껴요. 뭐 고양이가 이빨 닦는 걸 즐기고 해 그럼 야옹 하면서 거리고 뭐 간식 줄게 그럼 이빨 벌리고 이빨 닦아달라고 이러고 막 애교 부린다 그러면 당연히 닦아야죠. 그런 애들은요. 근데 굳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요, 이빨 안쪽 닦느라고 고양이랑 씨름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양이가 2달째 하이퍼알러제닉 먹고 있어요. 눈 위를 긁는 건 줄었는데 코딱지가 계속인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 걸까요? 일단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알러지가 하이퍼알러제닉을 먹는다고 알러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이퍼알러직이나 아니면 ZD 같은 사료들은요, 알러지의 치료식이 아닙니다. 그냥 식이 알러지를 예방하는 예방적인 사료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푸드 알러지일 경우에는 이거를 먹으면 많이 줄어요. 확실히 좋아져요. 근데 고양이 알러지는 푸드 알러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유물에 대한 알러지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식이 알러지, 푸드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요, 다른 것에 대한 여타 것들에 대한 알러지도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러지 체질이라 그래요. 몸의 면역이 조금 항상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얘가 몸에서 거부할 만한 물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몸에서요. 그래서 알러지 체질인 애들은 몸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알러지인 애들은 당연히 다른 것에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애들을 음식을 하이퍼알러지나 가수분해 사료라고 하죠. 가수분해 사료, ZD나 이런 걸 주면 확실히 음식물에 알러지 확실히 줄어요. 근데 그렇다고 알러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다른 쪽에서도 알러지는 계속 유입이 되니까. 예를 들면 먼지, 부유물, 곰팡이, 아니면 꽃가루 이런 거에서 알러지, 아니면 청소하는데 어떤 물질들, 아니면 여러분이 손에 바른 로션, 집에 꽂아놓은 어떤 꽃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수도 있을 수 있고 디퓨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쓴 린스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얘한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는 건 불가능해요. 고양이의 반짝반짝하고 큰 눈이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다가 결막염 심하게 걸리거나 각막염 심하게 걸리거나 눈이 한번 심하게 아파가지고 얘가 눈물 흘리면서 눈 흐리고 이러다가 그대야 눈 좋아진 다음에 아이고 우리 고양이 눈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였구나 그때 알아요. 원래 아파봐야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병원에 쓰레기 들다 그랬나,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한번 삐끗해가지고 한 2주일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엄청 하거든요. 제가 뭐 5km 아침에 5km 뛰죠. 저녁에는 5km 로잉머신 돌리죠. 근데도 허리 삐끗한 건 답이 없더라고요. 역시 운동 백날에 소용없어요. 건강에 최고인 것 같아요. 운동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한순간 바짝하면 삐끗입니다.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이가 무섭죠. 쌤 토요일 기다렸어요. 5개월 남아 렉돌인데 잘 노는 편이지만 설사를 했다 안 했다 해요. 범백 항체가 안 생겨서. 범백 항체가 왜 안 생기죠? 범백 항체 잘생기는 항체인데 1차부터 다 접종 중이라 설사가 제일 무서워요. 종일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철렁철렁하네요. 요거는 사료 한번 바꿔보세요. 왜냐면 5개월 아이 렉돌인데 5개월 아이라 그러면 설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설사를 자주 한다는 게 소화 기능의 문제예요. 요거는요. 왜냐면 쭉 설사를 계속한다 그러면 어떤 장염이거나 그런 문제니까 치료를 해야 될 문제지만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끈다는 얘기는 이건 소화 흡수의 문제니까 소화 흡수상 얘한테 더 맞는 사료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료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쟁이쟁이님. 그저 고양이 종에 따라서 2.5kg가 정상 체중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같은 종 중에 유난히 작은 애들이 있어요. 난쟁이 같은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난히 작은 사람이 있고 유난히 큰 사람이 있잖아요. 저처럼 유난히 저 진짜 잘 먹고 잘 컸는데 이렇게 키가 요만할까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키가 크신 분들도 계시죠. 다 그렇다고 제가 비정상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정상이고 키 큰 분도 정상이에요. 유전적인 차이거든요. 2.5kg라 그러면 좀 많이 작은 편이긴 해요. 정상 체격에 비해서. 그래도 그걸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죠? 코젖인데 다리 짧아서. 근데 제가 다리가 자, 우리 집 다섯째는 진한모 다리가 닥스훈트 마냥 짧아요. 코젖인데 다리가 짧아서 극강 귀염 진경민님. 네. 그렇다고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귀여운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앉은 키는 큽니다. 앉은 키는 어디서 안 뒤집니다. 제가. 네. 북어는 맛있나요? 맥주 안주인가요? 네, 요즘에 맥주 안주로요. 요즘에 제가 자기 전에 요즘 맥주 먹는 게 맛들여가지고 하긴 좀 됐어요. 맥주 마시기 전에 자기 직전에 잠옷 입고 맥주 한 캔 마시고 자면은 아침까지 못 일어나거든요. 이제 한 캔 먹으면 그냥 뻗거든요. 요즘에 맥주 한 캔 홀짝홀짝 마시고 자는데 안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꽂힌 안주가 뭐냐면요. 갑자기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요즘에 사이트 이름이 모노마트. 모노마트에서요 식재료들을 파는데 냉동 식재료들이요. 튀기만 하면 되고 굽기만 하면 되고 익기만 식재료 되게 많은데 이게 전부 안주거리더라고요. 요즘 여기 꽂혔습니다. 자, 생식이라고 파는 경모형 분쇄형 먹여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면 사료 위주로 먹이는 할까요? 네, 사료 위주로만 먹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내 생각을 막 강요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식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생식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선 어느 나라의 어느 수의사 단체도요. 그리고 미국 FDA조차도 심지어는 미국 식품의약국 안정청조차도 생식의 안전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동물에게 생식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동물에게 생식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동물병원협회도 미국 동물병원협회도 생식의 위험성을 항상 강조하고 생식을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전부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양이한테 먹일 당시에는요, 이 안에 리스테리아든 살모넬라든 대장균도 어마어마한 수치가 검출이 될 거예요. 보나마나 어마어마한 수치가 검출될 수밖에 없어요. 익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먹고 애들이 잘 넘어가 주면 다행인데 설사하고 토하고 식중독 걸릴 수도 있고요. 위생상 일단 안 돼요. 사람한테도 문제가 돼요. 위생상 일단 안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영양 균형을 여러분들이 맞출 방법이 없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이게 안 돼요. 가끔 수의사랑 저 이렇게 섞어서 만들 건데 물어봐도 우리도 몰라요. 심지어는 영양을 전공한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요. 심지어 미국에서 생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코넬 아닌데 어디였지? 코넬 대학인가 미국 어디서 인터넷으로 도는 생식 레시피를 전수조사를 거기서도 했어요. 이게 정말 균형식인가 안 균형식인가인데 5종류인가 빼고는 전부 다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고양이한테 먹이면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으로는 그 수백 종의 레시피 중에 실제로 대여섯 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심각하게. 오래 먹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잠깐은 괜찮을 수, 몇 개월은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몇 개월 이상을 먹으면요, 고양이들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오래 먹이시면 안 돼요. 생식 레시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 곁담 있나요? 곁담 있다. 더워. 큰일 났어. 힘들어 죽겠어요. 별로 부끄럽진 않습니다. 제가 외모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입으로 먹고 사니까 입만 여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러고 할까요? 그냥 이러고. 왜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러고 먹방 하시잖아요. 왜? 여기만 나오더라고요. 손하고 이렇게요.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내가 얼굴로 먹고 사는 데 아니고 괜찮습니다. 제 고양이는요, 공 던지기 좋아요. 공을 던지면요 물고 와요. 침대 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항상 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침대 위에 내가 누워서 잘라고 불 다 끄면은요, 공을 물고 원래 조그만 공이 있거든요. 안에 방울 들어간 스펀지 공 하나 있어요. 물고 와요. 그러면은 또 가까이도 안 해요. 멀리 떨어뜨려. 내가 굳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발 밑에 있는 공을 주워서 침대 밖으로 확 던져요. 그럼 거실까지 막 뛰어서 또 물고 올라와요. 요거를 한참 해준 다음에 자면은 자게 놔둬요. 안 그러면 계속 딸그랑 하면서 계속 공 물고 놀아요. 잠 못 자게. 그래서 자기 전에 공놀이 같이 해주죠. 얘는 공하고 조그만 공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 뚜껑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 선수라서 메시였는데 막 계속 페트병 뚜껑 차면서 놀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테레비 밑에 이런 테이블 밑에 보면 페트병 뚜껑이 10개씩 들어있어요. 그게 꺼내가지고 가끔 청소해요. 제가 한 번에. 귀찮아가지고 안 꺼내주거든요. 아기 고양이들은 끝이 없어요. 다 큰 성묘 기준으로 하루 4번 각각 15분이 보통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아기 고양이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요거에 2배 3배 놀아줘도 하루 종일 놀아줘도 끄떡 없어요. 에너지가 넘칠 시기니까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어린애들은 오래 놀잖아요. 어른 되면 조금 놀아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죠. 자, 아직까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 하신 분들은요, 꼭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늦기 전에 가볍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쑥스럽다거나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되게 빨리 가고요. 어느 순간에 바쁘다고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대려면 핑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가지 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그 핑계 하나하나 대다가 어느 순간 지나서 딱 돌아보면은요, 나중에 인사할 분이 안 계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이미 인사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했을 때 전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